네,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인구 분포와 인구 이동에 대해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연적 요인과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에는 기후, 지형, 토양 등이 있는데 이는 이제 전통적인 인구 분포에 크게 영향을 끼쳤죠.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서비스업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기후나 이런 지형, 뭐 풍수지리 이런 걸 따져서 인구가 왔다 갔다 이동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사회 경제적 요인은 요즘 이제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뭐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에 문화, 교육, 직업, 산업, 교통 등 경제 성장한 곳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몰립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요, 60년대 이전에 이제 기후가 온화하고 경지 비율이 높은 이제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1차 산업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곳에 밀집했고 산지가 많은 북동부 지역 이런 강원도 있죠. 이런 데는 인구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잘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는 이제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들 있죠. 2, 3차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밀집되는 수도권 그리고 공업이 발달한 남동 이미지요. 그리고 여기 농어촌이나 이런 산간지는 아직까지 인구 희박 지역이긴 합니다. 딱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는 현재는 밀집되고 여기는 없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은 이제 6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산업화랑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서울에 그런 게 많이 생기니까 서울, 대도시, 공업도시로의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에 수도권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그 주변 도시로 주변 가까운 수도권에 가까운 도시 뭐 성남, 수원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인구가 빠져나가는 교외화 현상으로 대도시에서 주변 도시로 인구 이동이 많아졌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이게 인구 순유입 이게 유출이거든요. 보시면 서울이 굉장히 많죠. 이게 서울, 부산, 대구가 많은 게 교외화 현상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 교외화가 뭐랬죠? 대도시에 사람이 밀집하면서 이런 경기, 세종, 충남 이런 데로 사람들이 가는 거다. 살 곳이 없어. 너무 그리고 쾌적하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변동은 자연적 증가는 이제 진짜 죽는 거 태어나는 거고 사회적 증가는 이제 어떤 도시 안으로 어떤 나라 안으로 그 들어왔다 나가는 거 진짜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의학 기술 발달, 경제 발달 수준, 인구 정책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이제 인구 변천 모형인데요. 1단계 사망률과 출생률이 모두 높은 이제 다산다사의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 아니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시대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이제 피임법도 그렇게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임신을 하면 그냥 그대로 낳는 거고 근데 그 낳은 게 의료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되게 열악하니까 또 빨리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망률과 출생률이 굉장히 높은 다산다사 조선시대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구가 확장되거나 줄지 않고 정체기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인데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증가가 굉장히 총인구 증가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이 급감했고요. 이때가 확장기예요. 이때는 다산 감사 시기입니다. 많이 태어나고 사망률이 줄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제강점기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이쯤에 베이비붐 옆에 있죠. 출산부 베이비붐 사회가 이제 6.25 끝나고 안정되면서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했고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 있던 이제 의료 산업들이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이때 인구가 급증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좀 줄여야겠다 너무 많아진다 해서 가족계획 자녀에 대한 또 가치관의 변화. 사실 이제 그 전까지 이때 무슨 포스터가 있었냐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으로도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표가 있을 정도로 출생률이 이제 그것 때문에 낮아지고 이때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인구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는 후기 확장이죠. 그럼 이때는 감산 소사 출생률이 줄고 그리고 사망률은 아예 거의 없고 늙어서 죽는 그런 것만 있고 4단계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거쳐왔죠. 사망률과 출생률이 모두 낮은 소사입니다. 이건 한 90년대쯤 되고요. 이거는 현재 해당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성장 이거 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조선시대 이전에는 낮은 농업생 질병의 사망률도 높아서 이제 다산다사 그리고 이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산감사죠. 의학기술 보급으로 사망률이 낮아졌고 인구 부양률이 높아졌고 해외 동포기구 북한 주의 원란으로 남한의 인구가 증가했는데 중간에 뭐 이것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하긴 했지만 전쟁 완정 시기에 이 현상에 의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60년대 중반 80년대는 산하 제한 정책 실시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제 감산 소사에 접어들었죠. 합계 출산율이 2.6명으로 대체 출산율이 낮아졌는데 여기서 합계 출산율이 뭐냐?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이 15살에서 49세까지 되거든요.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예요. 근데 대체 여기서 합계 출산율이 2.6명으로 0.6명으로 대체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거는 대체 출산율은 한 국가가 그 국가를 이제 딱 보존하기 위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을 의미하면서 한 세대 부부가 딱 이 정도 나야 우리나라가 유지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선진국 보통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많이 표현하니까 2.1명인데 2.06명 낮아졌죠. 그리고 90년대 이후엔 초혼 연령 상승, 만원과 비혼 등으로 합계 출산율이 크게 낮아져서 뭐 고령화 이런 게 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인구 변천 모형이고요. 자,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현재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노년층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증가했으나 감소했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유소년층이 많이 없으니까. 평균 수명 증가하면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했고요. 1960년대에는 출생률이 아까 베이비붐 때문에 굉장히 높아서 유소년층 인구가 매우 높아서 이제 피라미드형 여기가 이제 노년, 청장년 그리고 이게 피라미드 여기가 유소년 이렇게 유소년이 겁나게 많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났고요. 15년도랑 이제 이렇게 갈수록 여기는 많아지고 그리고 청장년이 살짝 많았다가 유소년은 이렇게 작아진 이런 약간 종형 모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년에는 살짝 조금 이런 모양이었다. 60년에는 완전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부양비가 변화한다는 것인데 인구 부양비는 그러니까 청장년층이 이제 유소년과 노년층을 이제 키우고 이제 보살펴야 하는 그런 돈을 말하는 건데 총 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고요.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 인구 비율, 유소년 인구 청장년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에다가 100을 곱한 거고 노년 부양비는 청장년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총 부양비가 원래 낮았죠. 왜냐하면 유소년층이 많고 그 사람들이 청장년층으로 커가면서 노년층은 좀 적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때 태어났던 세대들이 이제 노년층이 되고 현재 태어난 애들은 유소년층은 되게 적어서 청장년층이 적어지는 현상이 나서 총 부양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노령화 지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있는데 노령화 지수란 유소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인데 유소년층 인구가 적고 노년층 인구가 많아지면 노령화 지수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인구 지표인데 유소년 부양비랑 노년 부양비는 받고 성비입니다. 이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수를 말하는데 이때 100명당 여성이 더 많으면 여초, 남자가 더 많으면 남초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남초 지역은 뭐 군부대가 몰려있는 이런 지역 그리고 뭐 공업도시 이런 지역이고요. 거제도 이런 데는 되게 뭐
공업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남자들이 뭐 힘을 좀 써야 되니까 그런 게 많이 있겠죠. 뭐 여초 지역은 서비스업이 발달한, 서비스업 뭐 이런 데가 발달한 수도권 이런데 뭐 대도시 많이 발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은 이제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